반갑습니다. 구미인간축가 이현입니다. 오늘은 재미있는 재개발 이야기, 도시 이야기입니다. 재개발은 결국은 도시 이야기죠. 그래서 도시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역세권이 왜 중요한지, 우리나라도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논의가 이제 땅이 없잖아요. 서울시에 이제 땅이 없습니다. 땅이 없으니까 기존에 있는 도시 계획을 이제 정비해야 돼. 정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방법을 찾는 게 결국은 역세권 용적률 상향입니다. 용적률을 상향해. 용적률을 상향해서 어떻게 보면 내 땅은 아니잖아요. 국가 땅은 아닙니다. 내 땅을 정부랑 5대5로 나눠 먹는 겁니다. 용적률 상향해 줄게. 근데 어디다 할 거냐? 역세권에다 하겠다는 겁니다. 역세권, 역 주변에 그러니까 도시 압축 개발인 거죠. 역세권 규제 완화, 개발 허용. 이래서 재건축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사실은 정부 입장에서는 어쨌든 역 주변은 재개발보다는 재건축이 필요한 거잖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이제 국가도 이제 지자체도 그 좋은 위치, 좋은 자리에 이제 공공 기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임대 아파트냐, 무슨 시설이냐, 뭐 이런 공영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쨌든 역세권, 교통이 편리한 인프라잖아요. 여기다가 반경 25m, 350m에서 고밀도화하겠다. 이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그래서 높이 제한도 풉니다. 컴팩트 시티죠. 컴팩트 시티. 옛날에는 야 높이 35m. 그럼 온 동네가 높이 35m야. 우리 도로 사산 제한이 있었잖아요. 도로 사산 제한. 도로가 20m 하면 20m의 도로 사선 제한이 있어. 이 높이는 못 올라가. 스카이라인을 맞춘다 그래. 쫙. 바보 같은 생각이죠. 바보 같은 생각. 결국은 도로 사선 제한은 없어졌습니다. 필요가 없거든. 이게 이상하잖아. 무슨 도로의 건물 높이를 일렬적으로 맞춰야 이게 아름다운 건가요? 그게 아닙니다. 높낮이가 있어야 아름다운 도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당연히 폐기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절대 높이 제한은 아직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2종 일반 주거에는 7층 이하. 그래서 3종으로 종상향이 돼야 이제 높이 뭐 15층이냐 18층이냐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2종 일반 주거 지역에 3종으로 종상향을 해서 아파트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종상향 했잖아. 내가 너한테 혜택을 줬잖아. 그러니까 정부가 뺏어가는 게 있죠. 지자체가 기브 앤 테이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요 높이를 푸는 거죠. 이제 정성적으로 유연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주겠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도시를 아름답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뭐 살기 좋은 서울 뭐 이런 거죠. 높이 제한을 완화해서 그만큼 어디는 높고 이를 컴팩트한 도시 이게 높게 하겠다는 거죠. 35층의 규정이 있잖아. 35층 규정을 깨겠다는 겁니다. 서울시의 최대 높이는 35층이야가 아니라 역은 50층도 가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역세권 개발을 위해서 높이 제한을 삭제한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사실은. 그 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높이 제한이 35층이야. 그럼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역 주변에 컴팩트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용적률은 막 7, 800%를 가면 뭐해? 높이가 못 올라가. 그러면 도시를 이쁘게 못 만들잖아요. 그래서 용적률 상향과 마찬가지로 35층을 삭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는 당연한 거야. 이게 무슨 뭐 새로운 거 아니야?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여기에 비욘드 조닝이라고 이 설명이 추가가 됐죠. 비욘드 조닝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비욘드 조닝은 제가 따로 설명할게요. 따로. 그건 다음 얘기고 우선 역세권의 용적률 상향과 높이 제한이 왜 풀리냐의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죠. 기존 도시는 이랬어요. 중심 상업지역, 녹지, 일반 주거 이렇게 도시를 그 동네 블럭을 나눠서 개발했어요. 여기는 상가만 모아, 여기는 무슨 공장만 져, 여기는 뭐만 져 이랬잖아요. 구로 같은 데가 마찬가지죠. 구로 영등포 일대가 공장지대입니다. 공장만 지어 그거를 깨야 되는 거죠. 이제 어떻게 사람이 여긴 공장만 짓고 여기는 상가만 있고 여기는 아파트만 져. 여기는
주택만 져, 여기는 단독주택만 져, 이런 도시는 구시대에 이제 발상이 구시대 이런 도시는 없습니다. 이런 도시는 없고 이제는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섞어찌개 다 섞어. 야 복합이야, 이게 복합이야, 다 섞어. 이게 역세권 개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나누지 마, 그러지 마. 근데 여기 중심이 있어. 역 중심으로 용적률을 높여. 반경을 만듭니다. 반경을 만들어서 역 주변으로 도시가 단면들 보시면 높이가 이렇게 된 거죠. 역 주변으로 이렇게 솟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는 높이 제한이 풀어져야 돼. 35층이 깨져야 되는 거죠. 여기 왜 50층도 가야 되니까. 용적률을 컴팩트한 도시를 만들어. 여기가 요 자체가 하나의 컴팩트한 도시. 도시라는 거를 이제 수평적으로 한 게 아니라 이제 수직화하겠다는 겁니다. 수직화. 그래서 여기 다 있어. 상가, 무슨 호텔, 무슨 여기 다 있어. 요 부분을 세운 겁니다. 딱 세우는 거죠. 그래서 도시를 개발하겠다. 그래서 역 주변은 밀도가 높아도 좋다. 왜냐하면 여기 있으니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역세권, 용적률 상향, 이거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높이 제한이 풀려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례는 일본에 많습니다. 다 일본에서 가져온 겁니다. 우리는 누구다? 우리는 따라쟁이 민족이다. 나쁜 뜻 아닙니다. 벤치마킹 필요합니다. 이런 거죠. 도시에 비욘드 존을 만들어서 역세권 개발을 하겠다. 역세권 개발을 하는데 높이 제한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더 높게 올라가자. 그래서 그만큼 이 역 주변에, 왜냐하면 공공시설을 무슨 역에서 팍 떨어진 산 위에다 질 수는 없잖아요. 땅이 없으니까. 그러지 말고 여기에다 집중화시키는 거야. 공공기여를 하자. 그게 뭐 임대 아파트냐 무슨 뭐 뭐냐 여기다 짱박아 놓자는 거죠. 왜? 여기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동사무소, 뭐 체육시설, 문화시설을 집중화시키는 거죠. 거기. 왜? 용적률을 최대한 많이 줄게. 예를 들어서 용적률 600% 줄게. 원래 200%밖에 안 돼. 그러면 400%를 200 나눠 먹자. 그 200%를 공공기여를 임대냐, 뭐 상가냐, 뭐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요 위치에 맞는 용도가 뭐냐, 그거에 맞게 설계를 하자가 역세권 개발 사업입니다. 이게 일본에 다 있어. 롯본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의 컴팩트한 도시인 거죠. 여기에 뭐 아파트도 있고 오피스텔도 있고 호텔도 있고 뮤지엄도 있죠. 미술관도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왜? 일본 입장에서는 그 역 주변에 땅이 없잖아. 청년들이나 젊은 친구들이나 지역 주민들은 역 주변에 해주길 바라는 거야. 근데 저기 산꼭대기 여기다 막 몸을 만들어. 활용도가 떨어지잖아. 그리고 이게 유지 관리도 안 돼. 너무 멀어가지고. 손님이 있어야 유지 관리를 하지. 그러지 말고 여기다 갖다 놓자. 여기다. 그래서 너랑 나랑 반땅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역세권 활성화 개발이 되는 거고, 결국은 이상하게 일본을 쫓아가요. 일본은 20년이 늦은 거죠. 20년. 일본은 20년 전부터 했어요. 20년 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을 가보시면 시부야역도 그래. 역 주변만 바글바글해. 그리고 이렇게 떨어지면 가면 갈수록 쾌적한 단독주택도 많습니다. 이게 역세권 개발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죠. 도시를 이렇게 만드는, 역 주변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높이 제한을 풀어야죠. 방법이 없는 거야. 당연한 수순이야. 수순. 역세권 개발이 뭐냐? 역세권 활성화가 뭐냐? 역세권 개발이 뭐냐? 이겁니다. 시부야 가보세요. 시부야 안 가보셨나요? 시부야? 일본은 모든 역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모든 역이 역에 집중이 되는 거죠. 왜? 역 주변에 공공시설을 넣겠다. 그게 활용도도 좋고, 그러니까 역 주변만 밀도가 높아지는 거죠. 지방은 어떨까요? 지방은 점점 죽어갑니다. 방법이 없어. 이 서울에 집중이 되는 거죠. 모든 전 국민이 서울에 집중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디로 가냐? 역 주변밖에. 그렇다고 그 사람들을 보낼 수는 없어. 야, 안 돼. 너무 많아. 인구가 너무 많아. 야, 그냥 저 지방 가서 살아.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분권화, 지역을 발전시키겠다,
분권화 쉽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엔 불가능한 얘기야.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아주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일본이 고마워. 일본이 모든 걸 다 했어. 다 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일본을 보면 일본의 정답이 있는 거죠. 방법이 없어. 역 주변을 서울시 입장은 역 주변을 개발할 수 없고 역 주변에 인센티브 줄게. 높이 제한도 풀어줄게. 용적률 줄게. 반땅.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도시에 이게 거점 역으로 복합 개발을 하자. 그래서 민간 자본을 유치하는 거죠. 녹지, 광장, 호텔, 레지던스, 업무 복합 개발인 거야. 복합 개발. 임대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닙니다. 복합 개발을 하자. 정부가 이를 통틀어 도와주는 공공 코디네이트 역할을 할 뿐이야. 그거를 우리는 요청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요청을. 그래서 어쨌든 여기 보시면 이게 아주 중요한 그거죠. 중요한 역세권에 컴팩트 시티를 하겠다. 컴팩트 시티 500m 하면서 1km. 500m 1km. 역 주변은 거의 다 컴팩트화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역이 얼마나 중요하냐. 중요한 거에 따라서 용적률이 뭐 500%냐, 1000%냐, 뭐 1500%냐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비창도 마찬가지인 거죠. 정비창. 우린 용산 얘기할게요. 정비창도 마찬가지죠. 역세권, 역 주변에 컴팩트한 도시죠. 그래서 여기에 용적률이 1500%까지 가는 겁니다. 1500% 가려면 어떻게? 높이 제한을 당연히 풀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 35층은 무너진 거야. 방법이 없어. 무너졌어요. 그래서 제가 바운더리를 그렸어요. 500m. 많이 걸리네. 여기 요만큼 남았네. 1km면 어떻게 될까? 1km 갑니다. 1km. 우리는 1km만이 살아남아. 1km 거의 포함입니다. 원효를 때는 그냥 100% 포함이야. 1km 안에 다 들어오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은 역세권 활성화에 이 전체적인 그림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어디는 높고 어디는 좀 낮고. 그래서 여기가 중심은 용적률이 예를 들어서 여기는 용적률이 색깔이 안 보이네. 용적률이 여기는 700이냐 여기는 400이냐 여기는 600이냐 이렇게 여기서 점점 멀어지면서 이런 그래프를 그리는 거죠. 이런 그래프를. 그럼 우리가 여기 있냐 여기에 이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어렵지 않습니다. 역세권 활성화가 뭐냐, 도심이 어떻게 돼가고 있냐, 그거는 방법이 없다. 우리도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이거는 시대의 흐름이야. 우리 서울의 시대의 흐름입니다. 지방분권은 무너졌어요. 지방분권은 무너졌고 결국은 서울시에 집중을 합니다. 서울시에 집중을 하는데 서울시에 땅이 없어. 국가는 땅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한다? 뺏을 수밖에 없잖아. 이게 나쁜 얘기가 아닙니다. 뺏는 단어를 쓰니까 좀 나쁜 것처럼 보이는데 아닙니다. 역주변을 개발하자. 개발해서 5대5로 서로 나눠 먹자. 그러니까 역주변에 250m, 350m의 땅값은 당연히 비싸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용적률은 니꼴. 용적률은 뭐다? 용적률이 높다. 니꼴 돈이다. 부동산 가격이죠. 토지 가격을 표현하는 방식인 거죠. 왜 이 땅은 왜 비싸요? 용적률이 600%예요. 상업지역입니다. 그래서 비싼 겁니다. 여기는 왜 싸요? 전용주거 1촌이에요. 뭐 150%에 뭐 4층밖에 못 져요. 그러니까 땅이 싸죠. 아직도 그런 동네가 있습니다. 서울 시내에 있는 거죠. 그거를 갖다가 평면으로 개발하는 게 아니라 평면으로 지금 도시계획은 어떻게 되냐면 평면구획이야. 평면으로 땅 따먹기를 한 거야. 여긴 요렇게 이거를 수직화시켜서 개발 이익을 서로 나눠 먹자. 이건 필연적인 선택이야. 일본처럼 마찬가지가 된 거죠.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간다. 그래서 시부야역을 한번 가보세요. 시부야역이 왜 이렇게 됐냐? 이게 역세권 개발의 아주 중요한 모델링인 거죠. 벤칭하는 거죠. 우리는 따라쟁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관심 있다? 그럼 서울시에
어디에 부동산에 관심 있다. 그러면 역세권. 왜 부동산에서 왜 뉴스에서 역세권 개발이 어떻고 역세권이 뭐 기대를 해라. 역세권의 땅을 사라는 이유가 어쩔 수 없는 우리 숙명이고 서울시의 선택입니다. 방법이 없어. 방법이. 그래서 이거는 결정된 상황입니다. 이건 결정이 됐어. 이걸 뭐 아니 정권이 바뀌면 이게 달라지지 않을까요가 아닙니다. 그 시대는 끝났어요. 어떻게 보면 박원순 시장 입장에서는 이거를 뭔가 역세권 개발보다는 뭔가 전체적인 분위기로 이제 가려고 했는데 그게 불가능해졌습니다. 그건 막을 수가 없어. 이제 방법이 없어. 방법이 없어. 이제 집중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점점 더 심해진 거죠. 점점 더 심해지는 거죠. 일이 있는 먹거리가 있는 젊은이가 도시로 몰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점 그 상황은 더 가속화됩니다. 결국은 일본을 쫓아갈 거다. 그래서 시부야역을 한번 다 같이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오늘 역세권 용적률 상향이 그래서 거기에 용적률 상향에 대한 높이, 층수 완화를 왜 하는지를 전체적으로 쉽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좀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재개발 이야기는 결국은 도시 이야기입니다. 도시 개발을 그러니까 재개발은 결국 도시다. 도시를 어떻게 만들 거냐는 저는 도시 개발에 관심이 있거든요. 재개발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도시에 관심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아는 정보를 최대한 쉽게 전달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쉽나요? 쉽나요? 댓글 달아주세요. 댓글 달아주세요. 어렵다. 뭐 말이 되냐.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최대한 제가 고쳐서 쉽게 참 쉽죠. 뭐 이런 것처럼 참 쉽죠 하게끔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